안녕하십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ITQ 자율주행 실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김성공 건사라고 합니다. 자, 저는 지금 글을 쓰고 있고요. 컬럼니스트로서, 그리고 기술에 대한 연구,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이제 ITQ 이제 그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은 없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 1과목으로 지금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 엑셀이 있고, 그 다음에 한글이 있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큰 대표 평가 과목들을 순으로 해가지고 좀 소개를 해놨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어떤 학생이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어떤 애는 처음에는 A등급이라는 그 개념이 어떻게는 당연한 줄 알았었는데, 진짜 당연한 줄 알았었는데 어떻게 했다? 평가 시간이 되어야 깨달은 것이 퀄리티 있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쉽게 얻는 점수는 아니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ITQ 평가를 볼 때 보면은 어떤 분은 정말 A에 막 이제 반드시 A를 받겠다 그래서 막 그 집착이 가까울 정도로 막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 기술의 숙련도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등급을 처음에 등급제를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등급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봐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A를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나는 A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해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막 B 등급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 다음부터 정말 노력해서 자기의 실력을 쌓지 못하면은 A 등급 하는 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ITQ 수급자들의 중론이에요. 자, 다음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제 1과목 엑셀. 자, 오피스 프로그램의 꽃이라고 그러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쓰고 있고, 그래서 그 데이터 축적하고 분석용으로 쓴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중에 보면은 R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있죠. 각각 데이터 분석을 위한 라이브러리하고 프레임워크가 준비가 되는데, 그 얘기를 여기서 왜 하냐면은 그 곳에서 다루는 그 두 개의 언어와 그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그 데이터 포맷이 있어요. CSV라는 파일이 있는데, 그 CSV 파일에 대한 편집을 어디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엑셀에서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엑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정말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엑셀 시험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표가 있어요. 그죠? 표가 하나 있고, 자, 여기서 어떤 것까지가 문제일 것 같나요? 여기서 표가 있고, 그래서 숫자에 맞춰가지고 수식을 넣어주고,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를 끝내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얘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줘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여기 맨 위에 보면은 도형이 있죠. 판매 현황이라고 도형 하나 있죠. 그렇죠? 저거 만들어줘야 돼요. 저거 만들어주고, 옆에 있는 확인란 있죠. 결제란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저 밑에 봐보시면은 그 엑셀 표 있죠. 첫 번째 행이 음영 들어가 있는 저 엑셀 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주냐면,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애는 여기서 어디까지 만들고 어디까지 안 만든 거냐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안에 보시면은 괄호 1, 괄호 2에서 쭉 써 있고 4, 5, 6까지 해가지고 이게 숫자가 들어있는 괄호들이 있거든요. 쟤네는 뭐 하는 애들이냐면 실제 저 숫자를 쓰라는 게 아니고요. 바로 함수가 저 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문제 1번부터 6번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던 저 백데이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함수식을 이제 완성하는 것이 지금 저 상황이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우리가 표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함수를 가지고 뭐예요? 수업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또 뭐라냐는 저 밑에 데이터들을 그 유효성 검사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유효성 검사 설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제한을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이쪽에 제 첫 번째 그 제1 작업에서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뭐예요? 저기 위에 보시면은 제1 작업 표 서식 작성 및 값 계산 해놓고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240점 딱 써 있죠. 어떤 얘기냐면 엑셀 평가 문제에 봐보면요, 각각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들이 있는데 이게 제 첫 번째 영역이죠. 근데 여기서 240점이래요. 아까도 얘기했었죠. ITQ 시험에서는 몇 점만 넘기면은 그래도 등급이 나온다? 200점을 넘기면은 등급이 나온댔었죠. 근데 요 하나만 해도 240점이에요. 그럼 어떻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머지 다 포기해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하나만 완성을 하면은 C 등급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2작업이에요. 제2작업에 보시면은 목표값 찾기 및 필터라고 되어 있죠. 얘가 80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앞에 보셨던 애가 240점, 얘가 80점. 그래서 합하면은 320점이 되겠죠, 그죠? 앞에 있는 거 두 개, 딱 요 두 개만 한다면은 B 등급이 몇 점이면 300점을 넘으면 돼요. 딱 300점을 넘기게 되죠. 그건 어떤 얘기인 거예요? 앞에 있는 데 다 먹고 여기 얘를 맞춰주면 어떻게 된다? B 등급을 맞을 수 있다. 한 번에 확 등급이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도전하고 그 다음 단계 나아가는 거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보시에는 제2작업에서 앞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 기능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활용한 작업을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목표값 찾기는 시뮬레이션으로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한다? 앞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알아내기 위한 연산을 한데 썼죠. 자, 여기 봐보신 제 첫 번째 목표값 찾기가 나와요. 이런 문제 유형에선 보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제1작업에서 그 백데이터를 하나 만드셨었잖아요. 그렇죠? 그 백데이터를 복사해 와서 여기다 딱 꽂아 놓게 됐어요. 두 번째 시트인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시트에서 백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표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요 표에서는 제1작업에서 하지 않았었던 목표값 찾기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해 놓고 어떻게 한다? 여기서 그 밑에다가 고급 필터라는 거 여기서 적용을 하죠. 어떤 거냐면은 고급 필터는 여러분들이 조건을 좀 더 상세하게 집어넣어 가지고 그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만큼의 데이터들을 필터링 해주는 작업 있죠.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바로 고급 필터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기에 봐보시면은 이 고급 필터의 유형들이 있는데 뭐 엔드 조건이나 OR 조건이나 이런 것들 생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이제 뽑아낸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고급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3작업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3작업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정렬 및 부분합이라고 나왔어요. 얘가 뭐예요? 80점. 얘가 80점짜리인데 여기 보시면은 정렬 및 부분합 돼 있죠. 부분합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줘야 되면 정렬부터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봐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정렬할 때 정렬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봐보시면 이제 그 시각적인 어떤 결과물 나와 있던 거 여기 지금 시험지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출력 예제가 나왔는데 그걸 봐보고 정렬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제3작업은 데이터를 정렬하고 이들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부분합이라는 것을 한다는 거죠. 부분합이라 가지고 얘는 이제 그 지금 특정 컬럼, 특정 자료에는 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네들한테 뭐 더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뭐 최대값을 구하거나 이런 식의 부분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딱 통일돼서 나오도록 해주는 작업을 한 게 부분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정렬 이후에 이 부분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봐보시면은 상품액에서 판매 금액의 평균을 이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개의 부분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이제 중첩 부분합이라 부르죠. 이중 부분합이라도 부르는데 부분합에다가 부분합을 또 하나 얹어 놓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이것이 이제 중첩 부분합. 자, 이제 그 다음 작업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제4작업. 자, 엑셀에서 이제 제4작업이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여기 이제 그 보시면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시각화라 부르는데 지금 이제 그 앞에 있던 그 데이터들, 백데이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차트를 끄집어내요. 차트를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제 이런 것 같은 이제 이중축 혼합형이라도 부르는데 이런 차트의 모양을 이제 설정을 통해서 차트에 대해서 설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이 차트 안에 요소들 보면은 말풍선도 붙어 있고 글씨가 이제 진하게 돼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보면은 그 x 가로축하고 그다음에 세로 갑축 y축이라고 그러죠. 세로 되어 있는 저 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주냐는 그 설정을 해줘요. 칸수를 몇 개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제목을 저렇게 위에다 붙여놓을 것인지 범례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그 요구 사항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구 사항들 어떻게 한다? 다 완전히 그 만족을 시켜주면은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것 같은 저런 시각화 그 차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까지 이제 작업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ITQ 엑셀에서 원하는 그 사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만점 받으면은 이제 좋겠지만은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제 또 하려 그러면은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특징적인 것만 잡아가지고 얘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요 작업까지 해주면은 이제 ITQ 엑셀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제2과목 한글입니다. 자, ITQ 한글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던 것처럼 한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속도 그리고 또 뭐예요? 편집 능력이라 했었죠. 그래서 빨리 편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의 속도는 당연히 나와줘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저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ITQ 한글을 봐보면 뭐라고 했었냐면은 자격증 시험에 이런 것도 다룰 수 있구나 싶은 좋은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 지금 그 생산성본부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한글에 대한 기출 문제 쭉 다운받아 봐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 B형, A, B, C 가지고 이제 유형들이 다 있는데 그 기출 문제마다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포맷이 꽤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를 해보면서 어떤 것도 준비가 되나 문서 만드는 법하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잡는 데에 대한 이제 감각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이제 제 첫 번째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게 제일 먼저 보이는 게는 바로 첫 번째 문제는 스타일 기능이에요. 아래 한글에서 스타일을 잡아주고 여기서 봐보시면은 이제 그 텍스트가 들어가 있죠. 글자들이 들어가 있고 이 글자들에 대한 것을 설정하기 전에 우선 스타일에 대한 것들을 스타일 설정을 해가지고 스타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스타일인 게 어떤 거면은 어떤 특정 텍스트 문단에 있는 내용들이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스타일 혹은 B라는 스타일이 있다 쳤을 때 지금까지는 C라는 스타일로 썼지만 A라는 스타일로 빠르게 스타일 그 모양을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을 바꿔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면은 얘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등록했던 스타일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이제 작성하는 문서에다가 문단에다가 이렇게 딱 그 스타일을 적용을 해버리는 거죠. 블록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설정해 준 게 이제 바로는 스타일 설정이다. 근데 이 ITQ 한글의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한글이나 이제 엑셀의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완성했을 때 출력이 어떤 게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결과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봐보면서 예를 들어 이제 완성을 이제 시켜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봐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그 출력 형태에 대한 표하고 차트를 완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우리가 이제 밑에다 이제 표를 하나 만들거든요. 표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이제 내용들이 보면은 어디까지는 이제 어떤 음량을 정해주고 음량이란 게 저 노란색으로 색상 들어간 거 있죠. 이게 이제 셀 컬러, 셀에 대한 색상을 설정해 준 게 음량인데 저기에다가 이제 어떤 색깔을 넣어주라든지 그 다음에 그 글자 같은 경우에도 봐보면은 글꼴을 어떻게 해주라든지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 글자들이 정렬을 어떻게 가운데로 할 것이냐, 왼쪽으로 할 거냐, 오른쪽으로 할 거냐 이런 것 같은 정렬을 어느 방향으로 넣어줄 것인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들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게 저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대로 이제 쭉 맞춰주면 아래와 같은 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재밌는 점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그 이 한글인데도 엑셀이 아닌 한글인데도 여기에는 그 숫자들 데이터들 들어가 있죠. 저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게 그 블럭을 잡고서 저 끝에다가 어떻게 해주면은 그 수식을 이제 완성을 시켜주면은 이 기초 통계 함수 정도 내에서는 어떻게 되면은 아래 한글은 저 셀, 표 안에 있는 저 칸들에 들어있는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되는 통계 계산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시험에 나와요. 저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얘에 대해서 좀 다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릿수 설정 같은 것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봐보시면 표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위에 이제 더 밑에 보면은 저 아래쪽에 시험지 내에서는 저게 차트를 만들 때 옵션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트 옵션은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하나하나 써 있으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래 한글식의 이제 차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옆에서 얘기한 게 이래요. 기능 평가에는 문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스타일을 설정한다. 근데 여기서도 얘기를 했었죠. 어떤 거예요? 문자, 텍스트를 집어넣는 그 속도나 어떤 그런 능력 같은 건 기본인 거고, 그다음 어떻게 되는 편집 능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이제 편집하는 것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속도를 이제 빨리 할수록 나머지 뒤에 있는 기능들도 이제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봐보시면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될 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오자가 들어간다든지 어떤 잘못한 그 이제 글자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뒤로 갈수록 작업들이 어떻게 돼요?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에다가 데이터 넣었을 때 잘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걸 절대 잊지 마시고.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제 기능 평가 두 번째로 들어가는데 이게 150점짜리예요. 자, 제일 첫 번째 맨 위에 보이는 그 저 수식은요, 정말 수식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요즘 예전에는 저런 게 나오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일종의 어떤 그 기술 문서나 공문서나 특히 요즘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빅데이터나 혹은 데이터 분석 쪽에 공부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혹은 이제 그 딥러닝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보면은 함수만 쓰는 게 아니고 수식을 쓰거든요. 근데 그 수식에 나와 있는 그 수식을 어떻게 한다? 만들 줄 모르는 분들도 은근히 있어요. 보면은 손으로는 이렇게 쭉 작성을 하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 이 아래 한글에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해서 해볼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 아래 한글에 들어가는 수식 작성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루트를 넣는다라든지 여러 분수를 넣고서 그 분수 밑에 루트 집어넣고 이런 그 이제 그 체계적으로 이제 수식을 쌓아 올리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기능은 써도 되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 그 수식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그 ITQ 한글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 전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이 저 수식을 넣는 게 꽤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멀리 보고서 이 지금 평가 문제를 만들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래쪽에 봐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이제 도형을 그려요. 파워포인트만큼 자유롭게 절대 못 그려요. 얘는 왜 그래는 그 문서를 만드는 프로그램이지 디자인을 하거나 이걸 PT 자료용으로 쓰려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곤란함을 겪죠. 디자인 작업을 할 때 밑에. 여기서도 보면은 동그란 게 들어가 있죠. 대한민국 교육 박람회 부대 행사라고 써 있는 저거 하나 만들고 밑에 있는 애들 만들고, 이게 쭉 하다 봐보면은 좌우에 있는 대칭을 맞추고 공백을 맞춰주고 했는데 뭐 위아래를 맞지 않는다라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 상자를 만들 때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제약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한글 이제 프로그램 특징인데, 다만 뭐가 있냐면은 한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그 또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문서에다 넣는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은 전체 문서를 작성하는 문제인데 보는 것 같이 단순히 문서를 작성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던 모든 기능들이 하나로 다 뭉치는 게 이제 아래 한글의 마지막 문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밑에 보세요. 뭐가 있어요? 표가 있죠. 그렇죠? 표가 있고 여기는 또 뭐가 있죠? 그림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저기 봐보시면 아시겠죠? 여기에서 그 문단을 이제 설정해 주는 그런 이제 스타일에 적용할 수 있는 문단 설정들에 대한 기능들이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던 여러 문제들이 사실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전부 다 결합이 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던 애들은 쭉 이제 문제들을 쭉 해오시면은 이 뒤에 있는 문제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게 돼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는 그 여기 있는 그 문서에 있는 것들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원활히 작성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있었던 문제들도 전반적으로 다 풀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은 그 ITQ 한글에서 이제 그 점수를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공부 방법의 순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종합적인 문제를 통해서 세부적인 문제를 이제 그 격파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세부적인 문제들을 그 결합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문제들을 이제 다 풀어 나가느냐, 이거인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문서를 만들어내시면은 얘는 이제 끝나게 되고요. 자, 얘도 똑같습니다. 포인트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시간 부족이에요. 절대적인 시간 부족이 있고, 엑셀 같은 경우는 시간 부족보다는 내가 기억이 안 나서가 이제 그만큼 뭐 연습량 부족인 거죠. 시간 부족하고 내가 기억이 안 나서 어렵다 생각한 건 결국엔 다 뭐로 통하냐면요, 연습량 부족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를 원하신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봐보시면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하나 나왔습니다. 파워포인트. 자, 파워포인트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었어요. 여기는 연습량이다. 절대적인 시간 부족. 그래가지고 혹은 기능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엑셀, 한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ITQ 모든 자격증 중에서요, 시간 부족을 느끼게 만드는 그 자격증은 단연 누구냐면 ITQ 파워포인트일 거예요. 보통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정할 때 그림 그려주는 도구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은, 또 좀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발표용 자료 만드는 그런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이제 어떤 그런 얘기들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 틀린 게 아닌데, 이 ITQ 파워포인트 되게 독특한 자격증인 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발표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제 시험 문제로 내긴 하죠. 근데 여기 발표 자료나 어떤 파워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스킬들을 어떻게는 압축을 해가지고 여기서 다 한번 이제 평가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봐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문제 1번, 2번인데 문제 1번 위쪽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설정이 돼야 되는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한 이제 설정한 게 나와요. 그렇게 해줄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점수를 이제 미리 딱 주고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못하게 되면 시작하자마자 점수가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저걸 설정을 끝내면 이제 제 첫 번째 작업으로 가는 거죠. 네,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형 안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저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발표용 파워포인트를 만들려고 할 때 이런 이제 도형에다가 이미지 넣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반영 효과 넣는 거, 저런 것들이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중요한 점, 모든 회차를 봤었을 때요, 파워포인트 문제는요, 한 번에 딱 봤었을 때 도저히 어떻게 저걸 만들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 만큼 되게 독특한 도형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기출 문제나 이런 걸 보게 됐었을 때, 나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어라고 절대 안심하면 안 돼요. ITQ 파워포인트는 구현이 쉽다라는 생각이 무색할 만큼 어떻게는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라 사실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밑에 오른쪽 위에 보는 로고 들어가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제 첫 번째 작업을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건 구현을 했었을 때 나오는 모습이고요. 왼쪽 같은 건 뭘로 되어 있냐면 그건 거예요. 상세 내용인 거예요. 상세 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같이 모양을 만들어 준다면 결국 뭐예요? 왼쪽에 있는 거를 적용을 해서 완성을 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슬라이드 봐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목차라고 하나 있는데, 보통 ITQ 파워포인트 두 번째 슬라이드는 목차가 나와요. 그러니까 목차가 나온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어. 근데 이게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시험 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은,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한번 읽어봐 봐야 돼요. 어떤 모양들이 있는지 눈으로 빠르게 생각을 해보고, 슬라이드 1번부터 착착 만들어 갈 때 나머지 뒤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도 염두를 둬야 돼요. 앞으로 이제 얘는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목차에는 뭐가 되는 하이퍼링크가 들어가거든요. 저기는 얘를 누르면은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특정 문서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해주는 게 이 두 번째 슬라이드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보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문단을 작성을 해요. 첫 번째 문단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양쪽 문단으로 배치된 경우가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사진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좋게 사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들여쓰기, 내어쓰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문단 기호 같은 것들 들어가고요, 여기다가.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슬라이드를 봐보시면 표가 있어요. 표를 합성을 해놔야 돼요. 뭔 소리냐면은 일반적으로 파워포인트 표를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줘요. 모양을 만들어준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도형을 그려요. 그때부터 도형을 그려서 어떻게 돼요? 위쪽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위쪽에 붙여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도형을 그려가지고요,
아래쪽에다 이거 왼쪽에다가 알겠죠?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 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어떻게 주냐면 얘들이 입체적인 표가 되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딱 눈이 딱 보시면은 색상이 좀 약간 옅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아요. 어떤 거면은 저 안에 그라데이션 설정될 때가 있어요. 문제들 중에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설정들이 잘 돼야 얘는 완성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5번. 슬라이드 5번 봐보시는 뭐예요? 시각화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죠. 근데 이 데이터를 잘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여서 테이블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이 지금 차트 아래쪽에 이 지금 표가 하나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저것도 설정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차트를 얼마만큼 구현할 수 있어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군가랑 굉장히 닮지 않았나요? 바로 ITQ 엑셀에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죠. 그 부분이 서로 약간씩은 공유가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그 다 나왔죠. 이제 선물 세트예요. 어떤 거냐? 그 ITQ 한글 같은 경우도 마지막 문제는 다 이제 그 모든 스킬들이 어느 정도 좀 나와줬었는데 여기에 있는 파워포인트의 마지막 슬라이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도형 왼 말고 다 나와가지고 얘네들이 그룹화가 돼가지고 이게 보통 이제 배치가 좌측 우측으로 배열되거든요. 그 도형들의 묶음이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모양 만들어주고 색상들도 좀 비슷하게 이제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시간 정말 많이 먹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ITQ를 이제 점수를 어느 정도 이제 받으려고 하면은 얘에 대한 연습이 상당히 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거 던져줘도 얘를 똑같이 만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제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빠르게 전체 문제 유형을 봤는데 이 이미지는 그런 이런 기출 문제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제가 이제 가져와 가지고 편집을 했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자기의 스킬을 올리기 위한 자격증으로서 이 ITQ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자격증 따기 위한 장롱면허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필기가 없는 시험이니까 꽤 재밌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ITQ 그 파워포인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글하고 쭉 주요 과목들에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저희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